네, 이번 시간에는 플렉스 링크라는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플렉스 링크 기술은 이제 CCN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고 이거는 사실 좀 참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직접적인 CCN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걸 이제 SP를 배우고 나시면 그냥 마지막으로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원래 예전에는 이제 CCNP 과정에 있었던 내용인데 요거 대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플렉스 링크라는 기술은 시스코의 고유의 기술입니다. 고유의 기술, 시스코에서 표준 기술이 아니라고. 이게 뭐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상단에 이렇게 스위치 두 대랑 이렇게 만약 예를 들면 이쪽이 액세스 레이어고 이쪽이 상단의 어그리게이션 뭐 또는 디스트리뷰션 레이어라는데 이쪽에 스위치 상단의 스위치 이렇게 올라갔을 때 보면 우리 STP에서 요 둘 중에 하나는 블락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기존에 RSTP일 때 어땠습니까? 요 링크가 죽으면 이렇게 바로 넘어갔죠. RSTP에 요 기능은 우리가 예전에 STP일 때는 우리가 업링크 패스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 RSTP는 요 기능을 이제 포함을 시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STP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요 포트에서 STP를 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요 포트에서 STP를 끕니다. 그럼 이렇게 루프가 돌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있으면 근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얘가 뭐냐면 요것들을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이 플렉스 링크라는 건 뭐냐면 얘를 액티브, 얘를 스탠바이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절대 패킷을 평상시에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루프가 절대 안 돕니다. 그래서 요 항상 요렇게만 사용되다가 요 링크가 죽으면 그때 요렇게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어떻게 하냐면 STP의 대체 수단 STP를 안 쓰고도 이런 식으로 루프 프리한 루프가 없이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이제 STP, RSTP가 나오면서 굉장히 빨라져서 사실 이게 상대적으로 거의 잘 사용되질 않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요 링크가 딱 죽었을 때 이 두 개를 플렉스 링크 페어로 묶거든요. 이 레이어 2 인터페이스를 뭐 트렁크나 액세스 이런 포트들을 쌍으로 딱 묶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액티브 스탠바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요쪽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한 채널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액티브 스탠바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업링크 쪽으로 가는 걸 액티브 뒤쪽 스탠바이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유리하냐면 STP보다 훨 빠르다는 겁니다. 얘가 얼마 걸리냐면 미리세컨드 약 50ms로 굉장히 빠른 절차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스위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스위치가 상단으로 올라가는 스위치가 두 개지 않습니까? 요게 이렇게 돼 있을 때 평상시에는 요걸 쓰다가 장애 나면 이쪽 넘어가고 얘도 평상시에 요걸 쓰다가 장애 나면 이쪽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요걸 50ms로 굉장히 우리가 STP의 그 업링크 패스트 그다음에 RSTP의 그거보다 훨 빠르게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여기 이거 오타가 났네요. 프라이머리 링크로 이렇게 데이터를 전달하고 얘는 포트 상태는 이렇게 돼 있으면 평상시에는 이 스위치가 항상 이쪽 프라이머리로 데이터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데이터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물리적인 상태는 업이지만 이쪽으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위치에 대한 데이터도 여기 맥어드레스 러닝 같은 게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이게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포트가 STP가 돌지가 않습니다. No STP라 해가지고 STP 돌지 않아요. STP가 안 돈다는 건 STP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BPDU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스위치가 이렇게 BPDU를 보내더라도 얘는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이게 단말이 연결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STP의 대체 역할로 이런 식으로 플렉스링크 포트를 여기 플렉스링크를 페어로 딱 묶어주는 순간 이 STP가 디세이블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VLAN 단위 부하 분산도 지원하는데 사실 제가 이 기술을 처음 알게 됐던 거는 그 실무 환경에서 저도 플렉스링크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이 주니퍼의 RTG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리더 RTG라 해서 이게 제가 예전에 회사에 하는데 요 기능이 리던던트 트렁크 그룹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트렁크 그룹. 요 기술이 사실 요거랑 주니퍼의 요 기술을 처음에 접하면서 시스코는 이런 게 없나 찾아보면서 이제 알게 됐던 기술이거든요. 요것들을 주니퍼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플렉스 링크랑 사실 개념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개념인데 자, 요게 왜 이런 기술들이 사용할 수 있냐면
시스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기존에 보면 우리가 PVST나 래피드 PVST를 제가 기본적으로 돌린다 했죠. 얘는 기본 STP나 RSTP를 돌리는 명령은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식으로 돌리게 되어 있고 타이사들은 뭐냐면 RSTP나 STP를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RSTP, 요 PVST, 요게 VLAN 분산한 게 요거고 RSTP를 분산한 게 요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돼 버리면 얘가 보내는 BPDU는 PVST 계열의 BPDU고 얘는 이제 일반 표준 BPDU라 했습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SSTP라고 부른다 했죠. 그래서 BPDU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여하튼 간에 이 두 개가 서로 간에 멀티캐스터 주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표준 BPDU를 딱 이렇게 보내면 얘는 당연히 인식할 수 있는데 얘는 그걸 인식을 못하니까 뭐로 인식한다 했죠. 그죠? 일반 데이터라 해서 자기가 처리하지 않고 밖으로 뿌려버린다는 겁니다. 멀티캐스터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이런 식으로 많은 여기 시스코가 있고 주니퍼가 있고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다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실제적으로 뭐냐면 얘가 보냈던 데이터가 얘들은 다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블락포트가 한 개도 없어버려서 이렇게 됐을 때 루프가 발생할 수 있다 버립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얘를 빼고 모두 다 주니퍼 스위치다. 그래서 만약에 STP 루프 있다 생각하면 요때 플렉스 링크를 딱 걸면 됩니다. 요 포트를 이렇게 두 포트 플렉스 링크를 걸어 놓고 얘 입장에서는 요 링크를 프라이머리라고 요걸 백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STP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평상시에 요걸 쓰고 BP도 주고받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가 평상시에 한 포트를 항상 어떻게 하죠? 얘가 블락을 시켜 놓죠. 그래서 루프 위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기종 스위치 환경에서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든 예전 일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시스코나 주니퍼 스위치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럴 때 혹시라도 이렇게 중간에 처음에 설계할 때하고 다르게 중간에 막 장비들이 끼어들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이 기술로 순간순간 이렇게 해서 트래픽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면서 시스코다 이런 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얘는 링크의 물리적인 업다운, 링크 다운에만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 포트 가운데 실제 전기적 신호가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 전기적 신호가 이렇게 가는 걸 그 신호를 이렇게 보고 그걸로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얘가 장비들이 업 레이어 1, 업 레이어 2, 업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게 업이 돼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우리 STP 툴키트에서 배웠죠. 신호로는 업이지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는 가지만 이쪽으로는 신호는 가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사실상 거의 단방향 제대로 전송되지 않는다 했죠. 왜냐하면 이 케이블 이쪽에 케이블 장애나 케이블 장애나 아니면 커넥터 장애 등 이런 장애 등이 있으면 이 단방향 링크에 있을 때는 탐지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는 여기에만 의존하다 보면 이게 이제 플렉스 링크가 동작을 하지 않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기술이 있죠? UDLE 물리적인 것들을 사용하면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같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게 STP는 미사용을 하다 보니까 주의사항이 뭐냐면 얘가 이제 평상시에 이제 요렇게만 이제 요렇게 연결되어 있고 얘가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얘가 요렇게 이렇게 걸어져 버리는 거예요. 연결해 버립니다. 실수로. 얘는 항상 그냥 프라이머리 백업으로만 외부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딴 스위치랑 이렇게 붙어 버리면 어떠냐면 요렇게 루프가 돌아 버립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포트들에서는 항상 우리가 BPDU 가드들 업링크 포트 자기가 할 때 두 포트 프라이머리 백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포트는 BPDU 가드를 걸어서 혹시라도 실수라도 누가 이것들은 이런 실수가 발생하면 이게 안 날 것 같지만 왜 나냐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어느 날 이렇게 포트를 연결할 수도 있다면 사람이 이렇게 누가 실수로 연결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 루프가 돌아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이 실수 혹시라도 하다 보면 방지하기 이렇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습니다. 이렇게도 누가 또 별도로 하나 더 링크하면 얘는 주 예비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있다 보니까 얘는 STP가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플렉스 링크를 하면 STP가 안 도는데 여기 STP 도는 게 해버리다 보면 요것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루프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렇게 루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업링크 포트 요 두 개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프라이머리 서브 세컨더리 할 거는 주예비할 포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포트는 BPDU 가드를 차단해서 스위치들이 이렇게 보내면 그때 이 포트를 에러 디세이블로 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플렉스 링크를 사용하실 때는 조금 더 그 디자인 하실 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맥테이블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건 옛날에 제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제가 업링크 패스트 할 때 요 기술을 설명드렸는데 사실 업링크 패스트랑 얘가 거의 굉장히 비슷하죠. 왜냐하면 업링크 패스트란 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RP 포트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이제 AP 얼터너티브 포트 돼 있을 때 얘가 장애 났을 때 바로 빨리 넘겨주는 게 이게 업링크 패스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업링크 패스트 할 때도 동일했지만 얘가 이제 동일합니다. 얘가 이제 장애를 여기서 포트에서 이 장애가 우리 평소에 요 포트를 썼는데 평소에는 요 포트를 썼다고 해볼게요. 썼었는데 요 포트가 장애가 나버렸습니다. 장애가 나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죠? 얘 입장에서 이제 요쪽으로 원래 얘가 액티브, 얘가 백업으로 설정해놨는데 요게 장애가 나면 이쪽으로 안 가고 이제 그때부터 요 링크를 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한번 보세요. 처음에 서버 1은 이렇게 데이터가 오면 서버 1 입장에서는 여기가 서버가 있을 거고 이렇게 오면서 기존에는 요 링크를 탔으니까 한번 볼게요. 서버 1이 얘는 여기 이 스위치는 서버 1이 여기 있을 거고 이렇게 오니까 S 얘가 패키지 들어오는 경로로 러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기존 스위치는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PC 입장에서는 PC는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가 PC가 맥 러닝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 입장에서 기존에 이렇게 사용했으니까 기존에는 여기 액티브 링크가 이렇게 해서 통신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플렉스 링크가 돼서 이게 딱 죽어서 버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링크가 다운이 됐으면 이렇게 넘겨야 되죠. 그럼 얘가 데이터를 보낼 때 이 스위치가 PC니까 이쪽으로 통신하고 싶을 때 여전히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블랙홀이 발생해 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로를 얘가 이쪽으로 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기존에 학습이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얘는 계속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게 블랙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처음에 갈 수 계시면 얘가 오는 트래픽이 그렇게 안 된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가 이 플렉스링크 발생했던 요 넘어간 스위치에는 여기 단말들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기 스위치에 요 포트에 여기 있다. 그거를 뭐냐면 얘가 링크가 이렇게 절체될 때 요 자기가 있던 요 포트를 요 포트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정보들을 다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때 보낼 때 어떻게 보냐면 PC에 맥 어드레스가 AAA다. 그러면 AA를 출발지 주소로 하고 그다음 목적지 주소를 이렇게 멀티캐스트 주소를 하나 써서 보냅니다. 그럼 이렇게 보내겠죠. 그럼 보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PCA 목적지 주소 여기니까 얘가 PC가 이쪽으로 바뀌고 또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기존에 이쪽이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낼 때 서버가 보내는 게 이렇게 해서 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맥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 기본적으로 해주면 되는데 수동으로 명령을 또 넣어줘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렇게 절체됐을 때 저절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좀 이런 식으로 명령을 이렇게 멀티캐스트를 해줘야 된다는 명령을 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링크 패스트 때는 자동으로 동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얘는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VLAN별로 이제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습니다. 얘도 그래서 VLAN 10에 20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VLAN 10하고 20에 대해서는 얘가 액티브, VLAN 30, 40에 대해서는 얘가 액티브 이렇게 해서 30, 40은 이쪽으로 가고 1, 20은 이쪽으로 가게 돼 있고 장애 나면 다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도 우리가 마치 PVST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기능들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규칙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외부로 연결되는 포트가 두 포트만 돼야 된다. 그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냐 나머지 포트들은 잘못하다 루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스위치로부터 BPD로 가두면 혹시라도 막을 수 있도록 BPDO 가드를 통해서 그 포트를 에러 디세이블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TP에서 제공하는 이런 기능 그리고 빠른 절체 기능 뭐 이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돼 있고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만약 두 포트면 공통으로 얘가 트렁크로 이렇게 설정하고 나서 이 메인 프라이머리 링크 포트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스위치 포트 백업 인터페이스를 얘가 여기 제가 여기 1-0-1로 하면 더 좋겠는데 스위치의 포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 포트가 1-0-1이고 이 포트가 1-0-2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인 포트에서 설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스위치 포트 백업은 얘입니다. 그리고 1-2 무브 업데이트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해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멀티캐스트를 쌓아줘야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해주고 그다음에 UDLD 어그레시브 여기서 UDLD를 제가 웬만하면 걸어줘야 된다 했죠. 왜냐하면 얘는 링크의 업다운만 탐지하다 보니까 단방향 링크일 때는 제대로 탐지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사실 설정할 거는 대부분 다 어디서 설정한다? 대부분 설정은
프라이머리에서 대부분 다 한다는 거죠. 프라이머리 포트에서 대부분 다 하게 됩니다. 백업은 별게 할 게 없습니다. 처음에 공통인 요거 트렁크 정도만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액세스 하셔도 됩니다. 하나만 VRM 하실 거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 만약에 로드 밸런싱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양쪽에 공통인 이 양쪽에다가 공통인 뭐 트렁크나 이거는 같이 또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얘네 주로 우리가 앞에서는 프라이머리 링크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VLM 부하 분산을 해야 되니까 얘가 이제 백업 링크도 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얘가 스위치 백업 인터페이스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앞에 했던 거 똑같죠, 그는. 그리고 얘가 아까 맥 무브 앞에서 배웠듯이 무브 업데이트, 요 무브 업데이트 이게 좀 명령어가 좀 다른데 이건 무브 업데이트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무브 업데이트. 자, 무브 업데이트라는 명령에서 똑같이 여기까지 넘겨보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 프리엠션 딜레이란 게 이게 있는데요. 뒤에 이거부터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조금 바뀐 것 같네요. 자,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자, 여기 옵션 설정에서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앞에 두 개 있을 때 뭐냐면 이렇게 해서 프라이머리 인터페이스가 있고 장애나면 넘기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정을 대부분 다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설정할 때 보면 얘가 넘어갔을 때 맥 어드레스를 업데이트 하세요 이렇게 하고, 혹시 뭐해서 UDLD 어그레시브로 걸어줬습니다. 사실 이 UDLD는 사실 이쪽에 같이 걸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요 양쪽 이렇게 가운데 둘 다 UDLD가 걸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얘의 포트들도 다 걸고 이쪽에 포트도 걸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여기에 있는 게 좀 더 공통으로 있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옵션 설정은 뭐냐면 얘가 백업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넘어갈 때 얘가 업 다운을 탐지하고 나서 바로 넘어가지 말고 얘가 딜레이를 좀 주는 거예요. 절제 시간을 5초 있다가 넘겨줘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세팅이 없으면 얘가 다운 감지하면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입력 없으면 적시 절차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갈 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자기가 장애나서 넘어갔는데 얘가 살아오면 어떡하냐는 거죠. 근데 이게 살아왔을 때는 생각해보면 이게 항상 모든 기술들이 똑같지만 죽었는데 넘어가서 통신하고 있는데 얘가 살아왔다고 다시 넘어가면 어때입니까? 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에 또 트래픽이 끊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살아왔을 때 넘어가는 게 더 합리적인지 아닌 건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얘가 딱 살아왔는데 살았다가 또 바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상태가 좀 애매해서, 그러면 이게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프리엠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게 선점하는 거, 이게 뭐냐면 요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얘가 죽어서 이렇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살아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걸 정의해 주는 기술이 요겁니다. 요거 기술이 뭐냐면 얘가 딱 걸려버리면 얘가 살아왔을 때 다시 돌아가라 요 말입니다. 근데 이때 돌아갈 때 어떠냐면 이걸 딜레이를 줄 수 있어요. 몇 초를. 왜냐하면 얘가 살아왔는데 바로 또 링크가 불안해서 다시 죽었다 살았다 할 수 있으니까 한 5초 정도 살아있으면 넘어가라 이렇게 해서 이때 이 프리엠션 리로드 딜레이도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딜레이나 프리엠션에 관한 기능들은 우리가 이렇게 메인 인터페이스에서 다시 한번 설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로드 밸런싱을 하다 보니까 얘도 이제 백업 인터페이스도 추가적인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프리엠션, 자, 여기 뒤쪽에 일단은 그게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고, 자, 여기서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 봅시다. 자, 요거 백업 1-0-1이 죽으면 쭉 넘어가고, 그리고 무브 업데이트 넘어갔을 때 당연히 어떻게 했나 맥 어드레스를 넘기고, 그리고 프리엠션 앞에처럼 얘가 다시 살아오면 넘겨주세요. 하지만 이 프리엠션 딜레이는 돌아왔을 때 10초 이상 살아있어야지만 10초 이상 와야지만 됩니다. 프리엠션 리로드하고 이게 조금 명령어가 제가 다른 거 뭐냐면 이 OS별로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때 세팅하는 OS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만약에 VLAN의 1번부터 100번까지 중에 1번부터 50번은 이쪽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1번부터 50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이 달라지면 요것만 한 줄만 더 추가해 주면, 메인 쪽에는 요거 한 줄만 더 추가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백업 쪽에서는 이제는 기존에 설정이 없었는데 백업 쪽에는 이제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백업 쪽에서는 얘가 올라왔다, 얘가 여기다가 프리퍼 VLAN 얘는 51번부터 100번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그래서 얘가 이제
백업 포트는 얘의 백업은 얘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도 장애 났을 때 맥 어드레스 업데이트 하시고 프리엠션 그리고 프리엠션 딜레이를 이렇게 걸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기능이 된다 하시면 되고, 나중에 보실 때는 이 OS별로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설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러프하게 이런 명령어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아까 맥 어드레스 테이블 move update transmi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글로벌 설정으로 할 수도 있고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스코의 이제 기존의 업링크 패스라는 기술은 플렉스 링크라는 기술이 있었는데, 이건 옛날에 STP 기반이고 얘는 차이점이 STP를 사용하지 않는다. 요것들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얘들은 적용하는 게 이렇게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둘 다 사용하는 것들이. 근데 얘는 이제 STP 기반이고 얘는 STP를 대체 STP 비활성화다. 요게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플렉스 링크 플러스라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저도 사실 요 기술을 잘 몰랐는데요. 요게 이제 최근에 시스코 스위치들은 요 플렉스링크 플러스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존에 이 앞에서 배웠던 이 플렉스링크 기술들이 없애고 얘가 플렉스링크 플러스라는 기술이 최신 시스코의 뭐 9300이나 9500 스위치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뭐냐, REP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REP가 시스코 전용 기술인데요. 이게 이더넷 링 토폴로지에서 빠른 컨버전서 루프 방지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플렉스 링크 플러스는 앞에하고 다르게, 플렉스 링크와 다르게 액세스 모드는 액세스 포트 모드는 미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포트가 항상 트렁크여야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 뒤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이더넷 이런 환경에서 보면 우리가 항상 뭘 썼냐면, 우리가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블락 포트를 하기 위해서 뭐냐면 BPDU를 주고받으면서 STP라는 걸 썼단 겁니다. 근데 꼭 이렇게 하지 않고 링 토폴로지라는 게 있죠. 링 토폴로지가 뭡니까? 자기 이웃에 네이버가 2명 있는 거죠. 좌우로 포트별로. 요게 이제 네이버입니다. 이렇게 링처럼 생겼죠.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럼 이건 링 토폴로지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링 토폴로지입니다. 이것도 그냥 좌우에 이렇게 하나씩 연결되는 링 토폴로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선을 끄면 사각형이 같지만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면 원이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스퀘어 토폴로지라는 말은 없고 항상 이렇게 링 토폴로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링 토폴로지라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존에는 우리가 그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이 STP 기술을 계속 배웠던 거고, 저희가 플렉스 링크 기술 자체가 어떻게 합니까?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STP를 안 쓰고 지금 구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플렉스 링크 플러스도, 링크 플러스란 건 뭐냐면 STP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이때 쓰는 게 REP라는 시스코의 기존의 기술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링 토폴로지에서 이렇게 되면 루프가 발생하잖아요. 맞죠? 그럼 어때냐면 특정 포트를 내가 이렇게 블락을 합니다. 얘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루프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STP를 돌리지 않고. 요 기술이 바로 REP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 REP라는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개념을 가져왔던 건데, 이 REP, 기존의 REP랑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뭐냐면 요렇게 돼 있으면 평상시에는 여기가 블락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게 딱 장애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장애가 나면 요걸 다시 오픈해서 열어줘서 이렇게 링을 돌아서 통신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REP라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 REP라는 기술들은 이 모두 다 이게 뭐냐면 세그먼트라는 개념을 쳐요. 세그먼트라는 건 뭐냐면 요 스위치들이나 요 REP를 구성하는 요 스위치들, 그리고 요 링크들을 다 합친 것들을 바로 우리가 뭐냐면 세그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엣지 스위치는 뭐냐면, 요렇게 이제 REP 링이 이렇게 REP끼리 이렇게 자기들끼리 구성되어 있으면 외부로 일반 이더넷 스위치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REP를 동작하지 않는 요 스위치들 간에 이 경계되는 이 스위치를 그냥 끝에 있다고 해서 엣지 스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엣지 포트란 거는 엣지 스위치에서 자기 내부 REP망을 연결하는 이 포트들을 엣지 포트들 합니다. 그래서 멤버들과 자기들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이 포트들을. 그래서 이 엣지 스위치란 거는 REP 내부 트래픽을 외부 REP를 사용하지 않는 외부 프로토콜들 쪽이랑 연계해 주는 곳이 바로 엣지 스위치입니다. 자, 그런데 요 개념인데 얘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요런 식의 링이 이렇게 돼 있고, 링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엣지 스위치면 이게 뭐 일반 요쪽은 STP가 돌고 있을 거니까 여기는 REP가 돌고 있으면, 얘는 REP 바운드리고 얘는 STP 바운드리이기 때문에 REP에서는 요 끝에 얘랑 맞추시는 요 포트를
엣지 스위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내부를 연결하는 이 포트를 엣지 포트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엣지 포트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요 개념을 일단 알아두시고, 자, 얘도 사실상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런 구조에 있어서, 이런 삼각형 구조에 있어서 요걸 액티브, 얘도 요쪽이 장애나면 좀 넘어가는 그 구조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스패닝 트리 포트 패스라는 기술이 뭡니까? 포트 패스라는 기술은 뭐였죠? 예, 스패닝 트리 포트 패스라는 기술을, 자,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단말을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얘가 바로 업이 안 된다 했죠. 물리적으로는 업 상태지만 실제 뭐가 안 된다? 업이 안 된다보다는 포워딩이 안 된다 했죠. 왜 안 된다 했냐면 얘가 STP 때문에 즉시 포워딩 안 된다 했죠. 근데 사실 얘가 단말에 엣지 쪽에 연결되어 있는 포트이기 때문에 루프와 관계없기 때문에 이걸 바로 포워딩 시키는 기능이 바로 포트 패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listen, learn, forward 이게 필요 없이 즉시하게 했다는 0초 만에 바로 된다는 특징이 있었죠. 근데 요거는 주로 요 포트가 단말 연결하니까 뭡니까? 액세스죠. 그리고 스위치 간의 링크는 뭐라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트렁크를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포트만 포트 패스를 걸 수 있죠. 포트 패스는 바로 업이 되니까. 근데 스위치 링크들은 어떻게 되면 바로 업 되면 루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포트 패스는 항상 이 단말을 연결하는 포트만 걸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포트 패스트에서 언제 트렁크에 걸 수 있다고 했죠? 언제 트렁크? 언제 트렁크에? 예,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했죠. 기본적으로. 첫 번째, 루프가 발생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죠? 이 스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가상화 환경이 있다 했죠. 가상화 환경. 그래서 가상화 환경에서는 요 하나에다가 다양한 OS, 윈도우 10, 뭐 리눅스 이렇게 깔 수 있다 했죠. 그리고 얘 자체가 가상 스위치, 벌추얼 스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이 PC 내부 한 대, 이 PC 한 대 내부에 이렇게 다양한 OS들이 각각 존재할 수 있었다 했죠. 이게 CPU, 램, 하드디스크 공간을 공유하면서 그럼 이렇게 연결되면 얘가 스위치가 요 내부에 있는 PC 내부에 있는 스위치가 얘를 VLAN 10번, 얘가 20번, 30번 이렇게 붙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때는 얘가 이렇게 태그를 달고 나오니까 단말에 연결된 PC 연결되어 있지만 뭐라 트렁크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 한 가지가 있었고요. 이럴 때는 포트 패스트 트렁크를 해줄 수 있다 했죠. 단말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라우터에 연결되는 포트들 중에서 트렁크를 해야 될 게 언제였죠? 이게 라우터 오너 스틱 이런 게 해서 한 링크를 통해서 VLAN 10, 20, 30을 다 받을 때는 여기 트렁크를 했죠. 예, 그때는 얘가 루프 염려가 없으니까 트렁크를 걸어준다 했습니다. 예, 그럴 때만 트렁크를 걸어줬는데 여기서도 트렁크를 생각해보면 걸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무슨 말이냐 보시죠.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플렉스링크 같은 경우에 자, 요 상태에서 얘들이 플렉스링크를 하면 이 페어가 플렉스링크를 하면 얘가 액티브, 얘가 스탠바이가 되죠. 그럼 얘들은 뭐가 안 된다 했죠? STP가 안 돕니다. STP가. 그럼 BPDU를 어떻게 된다? 보내지도 않고 이제 보내지도 않고 받는 것도 무시하죠. 얘는 STP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포트 패스라는 건 왜 쓰면 안 된다 했죠? 이거 쓰면 얘가 일반적인 스위치라면 이렇게 BPD를 보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즉시 포워드 되게 하면 안 되니까 포트 패스를 안 쓰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BPD를 보내더라도 얘가 절대 안 보내죠. 예. 그리고 얘가 하더라도 얘는 이 둘 중에 업된 포트만 되고 내부적으로 블락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 스위치 입장에서는 얘가 BPD를 보내는데 안 오니까 어떻게 되죠? 보냈는데 안 오면 우리가 포트 패스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했죠? 스위치가 이렇게 단말이 이렇게 PC가 있는데 RSTP 환경에서는 어떻게 했죠? STP일 때는 그렇게 됐지만 RSTP일 때는 좀 더 빠르게 3번 헬로우를 보내본다 했죠. 없네?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된다 했죠? 런 상태로 간다 했죠. 그래서 20에서 3번 헬로우니까 2 곱하기 3 6초, 런 상태에서 포워드 가는데 15초. 그러니까 RSTP 환경에서는 21초가 걸렸습니다. 그럼 21초까지 얘가 포워드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포트에다가 뭘 해준다? 스위치 포트 트렁크를 이렇게 해줘버리면 얘는 바로 항상 바로 업이 되겠죠. 연결하는 순간 업이 돼서 바로 동작할 수 있게 해주고 어차피 요 내부적으로 블락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 간의 연결 중에 유일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이 명령어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발상이 이런 게 있다는 것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REP란 기술과 저도 연관시키는 게 정확하게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는데, 자, 얘가 보면 얘를 엣지 스위치라고 볼게요. 원래는 여기 링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링이 이렇게, 너무 많이 그렸나요? 자, 이렇게 링이 있고 있다면 얘가 이제 요가 REP가 이렇게 돌고 있고 얘가 REP 밖에 있는 STP가 도는 얘들은 STP가 도는 스위치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끝에 있으니까 뭡니까? 엣지 스위치죠. 근데 엣지 스위치인데 얘가 이 상태에서 이 안에가 한 개도 없는 엣지라고 보는 겁니다. 네이버가 없는 엣지. 예, 이런 식으로 얘가 REP를 받더라고요. 이 플렉스링크 플러스가. 자, 그래서 얘가 뭐냐면 show REP topology 하면 얘가 이 포트들마다 로컬 포트의 고유한 아이디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물리적인 1-0-1-0- 1-0- 요거를 쓰지 않고 이렇게 로컬 포트 이름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뜹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REP에 있는 애들은 아까 뭐가 같다 했죠? 이 전체에 있는 애들은 뭐가 같다 했죠? 예, REP 구성 요소들은 다 세그먼트가 같다 했죠. 그래서 얘들은 요 세그먼트 번호가 이렇게 딱 뜹니다. 이렇게. 얘는 나는 세그먼트 10이고 포트가 이렇게 0, 1 이렇게 포트에 대한 포트 아이디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 세그먼트는 사용자가 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실제 설정은 플렉스링크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통인 트렁크 설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트렁크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메인 프라이머리 포트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인 프라이머리 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0-1에서 REP 세그먼트 1023 이렇게 일치만 시켜주면 됩니다. 시켜주고 얘가 나는 엣지야. 나는 엣지 역할을 하는 스위치야. 근데 난 네이버가 없어. 왜냐면 REP 네이버가 없죠. REP 네이버가 외부만 있어요. 그리고 나는 메인으로 할 거야. 그리고 얘는 REP 세그먼트 꽂아 쓰고 나도 네이버가 없어. 이 포트 이 스위치 자체가 네이버가 없으니까요. 이거 없다고 보니까요. 그리고 얘는 노네이 프리폴드 하면 스탠바이 포트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차이점이 뭐냐면 이 STP하고 차이점은 STP는 자기가 쓰고 싶은 도를 썼는데 얘는 블락 포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쓰고 싶은 포트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100까지 얼라우 되어 있는데 나는 51에서 100까지 안 쓴다는 건 뭐냐? 1부터 50을 쓰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얘는 1부터 50을 블락했으니까 어떻게 된다? 51에서 100을 이쪽 포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렉스링크 플러스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1에서 50 51에서 100인데 표현할 때는 블락이기 때문에 51에서 100을 차단해 주세요. 1에서부터 50을 차단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해 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REP STC는 이게 토플로이 체인지 노티피케이션, 아까 마치 플렉스링크에 멀티캐스트 뿌리듯이 얘도 그런 로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RF 프리앰프 딜레이 맞죠? 메인 링크가 죽었다가 살아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30초 정도 보다가 그때까지 살아 있으면 넘겨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세팅인데요. 이 플렉스링크는 사실 여러분들이 설정할 일이 거의 잘 없을 겁니다. 근데 요 링크 개념을 최신 기술이 있기 때문에 STP의 대안 기술로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처음에 알게 됐던 건 주니퍼의 RTG라는 기술이라 했죠. 그래서 RTG라는 기술도 똑같이 이렇게 포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요 링크가 다운됐을 때 이렇게 자동으로 오토매틱ally take over the active 링크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RTG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것을 보고 이런 것들도 있구나, 이렇게 우회할 수 있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STP의 호환성 문제를 발생했을 때, 호환성 이슈들이 있을 때 요걸로 이제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기술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 기술은 CCNA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CCNA 시험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요거 할까 말까 계속 하다가 요즘 시스코 데이터 센터 스위치가 있어요. NXOS라고. 넥서스라는 넥서스군이. 근데 여기도 플렉스링크가 원래 예전에 버전 5, 6일 때 없다가 버전 9되니까 이 플렉스링크 기술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스코에서 아예 버리는 기술은 아니구나 해서 요 플렉스링크 기술에 대해서 여전히 수요들이 있구나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